중국 유학 후 한국에 반한 포르투갈 여대생의 감동적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여성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저는 중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중국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던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중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저 그 나라의 청춘물을 정말 좋아했고 직접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던 게 이유였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갔던 저는 중국의 실제 상황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중국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더군요. 말을 상냥히 하는 건 TV, 매체에서뿐이었어요. 실제 중국인이 대화하는 걸 직접 들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죠. 작게 조곤조곤 말하는 대학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크고 과한 억양으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줄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보니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었지요. 그래도 대학교를 중국에서 계속 다니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학의 기숙사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중국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베이징 안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 동기들은 저와 성격이 맞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격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외국인이라 자취하기에도 애매해서 중국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원이 많은 게 문제였을까요? 보통 2명이 자야 할 기숙사에는 6명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동성끼리 같이 생활하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비좁은 것은 사실이었죠. 6명 중 2명은 조용했지만 나머지 4명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밤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아침에는 알람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일어나지도 않고 알람을 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죠. 결국 그 알람은 잠궈가 밝은 제가 항상 끄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아침에 안 일어날 거면 알람을 설정하지 말고 밤에는 다들 자는 시간인데 너무 시끄러우니 나가서 술을 마시든지 얘기를 하든지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4명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절대 바뀔 생각이 없다며 말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저 말고 조용했던 다른 중국인 동기들은 절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저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주며 괜히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저 혼자 방을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시끄럽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제게 일말의 도움조차 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숙사는 정말 비위생적이었어요. 화장실은 방마다 있지 않고 복도 중간에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용 화장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그 바닥에는 똥인지 오줌인지조차 모를 오물들이 가득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기숙사 청소부 아주머니는 2분밖에 계시지 않았죠. 그들은 심지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2분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장면만 3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담배꽁초를 기숙사 3층 창문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명색이 청소부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만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은 바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전 공부를 하러 중국 대학교까지 오게 되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산 노트북이 있으면 뭐 합니까? 와이파이도 잘 되지 않아서 저는 매번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면 카페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들 집이랑 기숙사에선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건지 가는 카페마다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많았죠. 사람이 많으면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카페밖에 없었죠. 기숙사에서도 과제를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옛날에 설치했던 건지 와이파이의 신호는 매번 잘 안 터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제 20대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제게 안부 전화를 거셨어요. 타국에 혼자가 있는 제가 많이 걱정되셨던 건지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는 건 한계에 다다른 일이었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겪은 힘든 일을 부모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안정시킬 겸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면 어디든 떠나고 싶었어요. 마침 4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겨울 방학이기도 했으니깐요. 결국 저는 어디든 좋으니까 나를 데리고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마침 아빠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겸 마침 본인도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며 저보고도 같이 가지 않겠냐 물으셨어요. 사실 저는 한국은 잘 몰랐지만 왠지 중국과 다를 것 같지 않았어요. 유치가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그들의 생김새조차 구별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나라를 뜨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부모님과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반신반의 마음을 갖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굉장히 최신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싫어했던 화장실조차 짧은 머리카락 한 가닥조차 보이지 않았고 똥이나 오줌 같은 오물은 더욱 찾아볼 수 없었죠. 순간 이곳이 천국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은 앞으로 제가 경험할 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공항은 그럴 수도 있다 쳤어요. 하지만 지하철조차 정말 너무 쾌적함 그 자체였고 제가 특히 더 놀란 건 한국의 편의점이었죠. 바로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원래 배고픈 사람들이 항상 많아서 물건을 파는 곳에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편의점에서 점원이 없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이 중국과 다르게 정말 대단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났고 전 반가움에 웃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중국과는 180도 다른 한국의 모습에 저는 매우 신기함과 새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한국의 카페는 정말 훨씬 많았고 매번 커피 한 잔을 마시려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했던 중국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카페를 어디 가야 할지 고민부터 되었고 주문을 기계가 받은 모습에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와이파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저는 과거 제가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대학을 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뜻깊은 경험은 겨울 방학이 끝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우물난 개구리였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제 소중한 청춘을 이런 나라에서 보낸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다 자꾸만 겨울 방학에서의 한국 여행이 기억났어요. 이 나라에서는 뭘 해도 유유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부모님께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부모님을 설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바로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사가 되었죠. 좋은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깊게 박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중국에서 바로 모국으로 왔다면 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지금이 가장 최고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외국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경험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입시킬 수 있죠. 그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식견을 넓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외국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